저 집일 것 같은데 예사롭지 않은데. 저 집일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부채색 대비로 딱 해서 집이. 이런 데서 만날 거라 생각지 못했던 형태의 집이네. 와. 그래픽 같다. 멋지네. 언뜻 보면 그래픽 같은데요. 자연에 가까운 무채색들로 밝고 어둠의 변화를 주고요. 지붕과 벽을 자른 듯 반듯한 선과 면으로 구성해 마치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집이 그냥 탁 하나의 덩어리로 마치 요 주변에 있는 바위처럼 보여서 새로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지리산 바위덩이 같은 이 집의 진 면목은 집 앞의 풍경이라네요. 육질. 조금 올라왔다고 이렇게 달라지나 풍경이 같은 풍경이? 근데 근육질 산이 근육질도 안 보여. 듣고 보니 정말 근육질이네요. 넉넉한 품 속에서 불끈 힘이 느껴집니다. 역시 사는 지리산이다. 사는 집이 사는 물은 어디지? 물은 섬진강. 물은 섬진강. 사는 지리산. 지금까지 같은 형태로 색깔로 했어. 옆에는 밝은색 있고 앞에는 그래픽 디자인 멋있는 것 같아. 디자이너가 하신 거예요? 안에 찍혔어. 안녕하세요. 안에 계시구나. 집 구경 왔습니다. 건축타구 집인데요. 안에 실례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 안에 이 독특한 콘크리트 집을 지은 집주인은 누이신지 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명로입니다. 예. 뵙겠습니다. 실례가 많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갑자기 왔습니다. 아,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디자인은 그러면 누가? 최초 디자인은 이제 제가 했고요. 아, 직접 예, 하셨어요? 예.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집이 되게끔 실현화시킨 거는 이제 저희 건축가가 하신 거고, 저희 집은 이제 선하고 면을 최소화시켰어요. 네. 그 외에 이제 집들 지으면 막 선들이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면도 많이 면도 복잡하고. 많고. 네. 최소화시키고 빛에 따라서 집이 다양한 모습을 갖게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색이 다 달라지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면이 됐다가 한 면이 됐다가 막 그런 식으로 그게 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면이 많은데 적고 네네. 적은데 많고. 어머, 그냥 집 구경인가 했더니만 건축 탐구 이거 어렵네요. 이렇게 어려운 집을 지으셨네. 건축가 임 소장님도 놀란 디자인이라니. 이거 집안이 더 기대됩니다. 아 이거 중문도 되게 이쁘게 짜셨네. 안에가 얼핏 보이는데 되게 멋있네요. 예. 오. 진짜 단순하고. 아, 진짜 심플한데 이 색깔이나 이런 게 너무 좋네요, 마감이. 중문을 열자마자 툭 트인 거실이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밖에 콘크리트가 주는 차가운 느낌과는 반대로 집안은 나무의 따뜻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무려 5.5m로 보통 집의 2배나 된다네요. 거실을 지나 복도처럼 좁은 공간으로 가면은 옆마당으로 연결되는 다용도실과 화장실이 있고요. 집 가운데에는 거실에서 보이지 않게 벽으로 막은 11자형 주방이 있습니다. 와,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아, 방이네요. 1층에 딱 하나 있는 방이랍니다. 야. 바닥은 또 콘크리트. 네. 아 이거는 콘크리트. 예, 여기 계단참을 둬서 예. 노출로 해놨습니다. 아 멋있네 이것도. 그래서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네. 이제 앉아서 내려오는 사람은 내려오는 또 느낌이. 아니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벤치가 됐거든요. 앉으면은 그 용도. 사람들 이렇게 둘러 앉는 그 용도로 용도입니다. 여기 줄줄이 쭉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덩달아 이 옆에 압도적인 책꽂이.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책장인데요. 집 지을 때 거실 벽 하나는
남편의 것으로 했습니다. 커다란 책장은 그러니까 남편의 바람이었죠. 어차피 뭐 장식용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높고 네. 뭐 공간이 열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20평으로 안 보이고 한 40평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공간의 느낌이. 그렇게 20평 이게 20평짜리 집이라니 믿기질 않죠? 완전 다르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한 100평은 뻗어 나가잖아요. 저 다 제 겁니다. 아우 부럽습니다. 집안은 20평이면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연결되는 풍경 덕분에 작지만 작지 않은 집이 됐죠. 게다가 이 대나무는 뜻밖의 선물을 줬다죠. 어머나, 거실벽에 대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한 폭의 수목화를 그렸네요.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온 자연 앞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이럴 때는 잠시 시간을 멈춰야죠. 4년 전 서울을 떠나 지리산으로 왔다는 이 부부. 사실 부부에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늦은 오후 뒷마당에선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가득한데요. 지칠 줄 모르는 이 녀석들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언니들 여기지? 여기? 학교가 끝나고 부부의 집에 공부하러 온 화개골 아이들이라는데요. 어머, 앉아서 책만 보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아이들과 있을 땐 딴 사람 같으시네. 서울서 온 부부는 어떻게 지리산 아이들의 공부방 선생님이 됐을까요? 학원 운영과 입시 상담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대단히 많이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라서 일정하게 그것들을 덮고 사실은 무계획적으로 내려온 거죠. 무턱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생계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손에 닿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계가 녹차가 유명하다 보니까 녹차밭 일들도 많이 했고요. 서울의 유명 학원가에서 남편 토일 씨는 오랫동안 숨가쁜 밥벌이를 했습니다. 중학교에서 7년 넘게 국어를 가르치던 아내 혜연 씨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죠. 2014년도에 제가 단원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힘든 것도 있었고, 그때 좀 많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제가 약간 우울증 그런 것도 겪게 되고 하다가 2015년도에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지나고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아이들을 안 가르치니까 약간 공허하고 또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르쳐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집을 지으면서 제가 남편을 꼬셨어요. 같이 하자고 공부방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내의 마수에 걸린 거죠. 가르치는 일보다 녹차밭 일이 마음은 편했답니다. 꼭대기를 향한 경쟁이 싫어 지리산에 왔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봐도 아이들이 참 좋았답니다. 아이들 덕분에 마음이 점점 나아졌죠. 이 집을 지을 때도요, 아이들 생각을 했답니다.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하며 공부하길 바랬지요. 서울 아이들하고 여기 화개골 아이들하고의 차이점이요? 되게 여유가 있다 그래야 되나, 아이들이? 그리고 되게 착하고. 근데 그게 경쟁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장점인 것 같아요. 어저께는 학생이 제가 이제 태워다 주는데 선생님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늘을 올려다 본다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서울에 살면서 한 번도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되게 행복하네. 뭐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저께. 여기는 왜 왔어요? 여기 아빠가 다니랬어요. 공부는 왜 하고 있어요? 아빠가 하랬어요. 준하는 나중에 크면은 서울에서 살 거예요? 지리산에서 살 거예요? 일생일대의 고민입니다. 서울. 왜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네. 살아보고 싶어요. 아, 선생님은 그 좋다는 서울을 마다하고 왜 지리산에 왔는지 아이들에겐 신기할 따름이겠죠. 보트가 뭐였지? boat. boat. 고맙게도 아이들뿐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도 낯선 부부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셨답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젊은 부부가 젊다 그래야 되지. 이 동네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젊어요. 저도 젊습니다. 이렇게 40살 아내와 50살 남편은 지리산에 단단한 집을 짓고 휘영청 달이 뜨면은 달을 보며 하루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별이 뜨면 별을 보며 행복이 어떤 건지 알게 됐다죠. 뭐 먹고 사니, 어떻게 먹고 사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용기 내서 딱 결심하고 내려와야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시에 있으면은 그만큼의 경쟁과 네. 또 그만큼의 그 생계를 위한 고민들을 안 하고 살까요? 딱 그 도시에서 사는 고민의 절반만 하면 여기서 충분히 먹고 삽니다. 저희가 이제 이 터를 한 5년 전에 봐뒀는데 바로 집을 안 지은 거는 이 동네에서 한 좀 살아보고 되겠다 싶을 때 집을 짓자. 가능한가? 뭐. 그러면은 그래서 집 땅을 사놓고 이 동네로 그러면 일단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렇죠. 다른 집으로? 네. 아, 월세집.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도로 돌아가시는 네. 살아보시니까 괜찮았어요. 네,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일찍 내려올 걸 뭐 네.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선생님 이거 설계를 그 유 선생님, 구 선생님에게 네. 배워가지고 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 그 설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남편 토일 씨가 직접 디자인한 설계 초안을 설계사무소에서 보완한 것이랍니다. 어머나, 저 같은 건축 문외한의 눈엔 이대로 집이 지어진다는 게 신기할 따름인데요. 이 디자인을 1년 동안을 공부해서 만들었다니 집에 쏟은 열정이 짐작이 갑니다. 땅을 사놓고요. 틈만 나면 와서 바람과 빛을 관찰을 했다죠. 바람과 빛의 길을 따라 방과 창을 내고 집안 곳곳에 풍경이 머물다 가도록 했답니다. 땅값을 제외하고 순건축비만 대략 1억 7에서 8천 정도 들었습니다. 직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제가 현장 소장의 역할을 해가면서 제가 다 일일이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세이브된 거죠. 저는 처음에 설계 도면대로 집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아무 시공사에 맡기면은. 근데 제가
직영을 하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참고 자료예요. 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창틀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현장에서 결정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면은 맡긴 분들이 임의대로 결정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길잡이를 하는 지도인데 사람들이 그 지도를 믿고 그 지도대로 이렇게 자기네는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약속을 보통 안 지켜요. 그래서 집 짓다 화병 난다는 말도 있다죠. 업체를 찾아 헤매다 결국 건축주가 공사를 청구하라는 지경을 결심하고 7개월 동안이나 현장 소장으로 뛰며 내 집을 지었답니다. 넓은 뒷마당입니다. 집을 작게 지은 대신 산 아래 마당에서는 호사를 누립니다. 오늘 점심은 맛깔스러운 국수네요. 이 집 음식은 남편의 손맛이라는데요. 아유, 남편이 집 지어줘, 밥 해줘. 아내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저렇게 지리산 자락에 앉아 밥을 먹으면 날마다 캠핑 온 기분이겠죠? 아우, 정말 맛있겠네요. 자기네 집 앞에 배가랑 고추랑 내가 또 다르죠. 요즘은 이제 주로 여기서 점심때 여기서 먹죠. 가을에 딱 먹기 좋은 계절이에요. 밖에서 먹는 뭐 메리트가 있나요? 매트요. 풍경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오. 하늘이랑 바람이랑 햇볕을 곁들여 먹는 맛. 그 풍경 맛이 바로 사는 맛이겠죠? 아궁이 불을 지폈네요. 어머, 이 집에 구들방이 있는 모양인데요. 보기에는 유로피안 스타일인데 뜻밖이네요. 이렇게 떼면은 한 2시간, 3시간 있으면 이제 따뜻해지고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지속돼요. 구들방은요, 아내의 소원이었답니다. 소원대로 1층에 하나 있는 방을 구들방으로 만들었다죠. 뜨끈뜨끈하고, 아이고 너도 호강하나 보다. 체질상 몸이 차가운 아내는 사시사철 이 구들방에서 등이 떨어질 줄 모른다네요. 제가 집 지으면서 남편한테 2가지를 요구했는데 하나가 구들방하고 하나는 반신욕을 할 수 있는 화장실, 따뜻한 화장실. 아까부터 궁금했던 곳인데요. 드디어 2층이 공개됩니다. 거실 층고를 높이느라 2층은 14평이 됐습니다. 이곳은 남편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아래층 풍경도 좋지만은 2층에서 보는 풍경이야말로 숨겨진 보물이라네요. 제가 가장 신경 썼던 액자창. 액자창. 네. 그래서 일부러 이 안 열리게. 개폐 열리지도 않게. 네. 예. 특히 아침에는 햇빛이 일로 많이 들어오니까 예. 햇빛 샤워를 하며 그렇죠. 햇빛 샤워를 하며 지리산에 날이 밝아옵니다. 부부는 이곳에서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그때 이제 날이 밝았구나 하는 거죠. 화계 그 사계절을 다 바라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요. 도시에서 쫓겨 지나쳤던 수많은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은 오색빛 물드는 산을 바라보고요. 또 겨울이 찾아오면 또 한 해가 저무는구나 하지요.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제가 주로 이제 자는 공간.
나머지 한 개의 방. 네. 아니 그냥 봐서는 침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2층에도 방이 하나 있는데요. 문은 없고요. 문지방을 높여 네모난 출입구만 냈습니다. 바닥에는 나무를 깔아서 방이지만 필요에 따라 마루처럼 사용할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약간 노마루 같아요. 예, 그렇죠? 마루 개념. 네, 살짝 들어가지고. 들어서. 그다음에 이걸 들면은 밑에 뭐 수납을 할 수 있냐고. 이건 아이디어네요. 수납장이 별로 없다 했더니 방 바닥이 전부 수납 공간이네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공개해 주시죠. 사실 마지막 요구사항. 여기서. 아니 하이라이트가 아직 남아 있다고요? 우와. 와. 아 여기는 우와. 진짜. 아 뭔가 했더니 바깥 풍경을 보며 반신욕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랍니다. 이게 아내의 두 번째 요구사항이었다죠. 예, 여기가 야. 또 감이 열려가지고 또 진짜 좋네요 여기. 자, 저 감나무 한 그루가 저 용모입니다. 야, 반신욕을 하며 감상하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네. 그 동네 그 할머니께서 네. 밖에서 일하시다가 네. 야야 바보이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필름을 붙였어요. 아. 지금은 이제 그래서 안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경 하나하나를 집에다 담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뭐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게 딱 눈에 보이네요. 하여튼 여기가 이 집의 하이라이트 맞는 거 네. 같아요. 하이라이트. 진짜 하이라이트. 지리산의 자연과 어울리는 집을 짓고 싶다던 임형남 노은주 소장님. 두 분에게 오늘의 집은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이 지리산이라는 굉장히 큰 산에 있는 바위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그런 역사를 담고 있듯이 그러니까 지리산 바위 같은 집이다? 딱 누가 봐도 정말 단순한 삶, 지리산에 크게 튀지 않는 집을 지어놓고 나는 이 산과 살겠다. 산을 부둥켜 안고 살겠다 하는 게 딱 들어오자마자 그게 너무 이렇게 보여서 굉장히 편안하다. 진짜 편안하다. 이 큰 산에 내가 편안하게 안겨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집이었어요.